안녕하세요.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SBS 정치부 이성훈 기자입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입 기자가 많은 핵심 취재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국회의 역할부터 구성, 국회의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씩 쏟아지는 정치권 뉴스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생산이 됩니다. 국회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민트 색깔 돔의 국회의사당 건물, 국회의원, 국회의장,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고성이 난무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국회는 대한민국 입법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입법이라는 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죠.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원이 일하는 곳이자 법률을 재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1948년 5월 31일 국가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 즉 제1대 국회가 개헌했고요. 지금은 제22대 국회가 개헌한 상황입니다. 국회를 출입하려면 일단 지형 지물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국회의사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을 딱 들어서면요. 먼저 정면에 민트 색깔 돔의 국회의사당 본관이 보입니다. 그 바로 왼쪽에 연갈색 건물이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에 있는 소통관 건물이고요. 소통관 앞에는 국회의원회관이, 이 의원회관을 마주보고 본관 건물 오른쪽에는 국회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을 한번 볼까요? 2층에는 각 정당 대표실과 원내대표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회의장 2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주로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의원총회는 당에 큰 현안이 있을 때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를 뜻합니다. 기자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층이 바로 이곳 2층입니다. 3층에는 본회의장 입구가 있고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실이 있습니다. 4층에서 6층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등이 위치해 있고 꼭대기층인 7층엔 의사과와 의안과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통관으로 가볼까요? 원래 국회 기자실은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자실을 정론관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의 소통관 건물이 세워지면서 기자실이 이곳으로 모두 이사를 했습니다. 소통관 1층에는 마트나 약국,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고요. 2층에는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만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외부 단체나 전직 의원이 이곳을 이용하려면 현역 의원에게 부탁을 해야만 합니다. 3층에는 정당 공보실이나 각 부처 공무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은 10층 건물로 300명의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국회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 출입증을 받으면 의원회관 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요. 만일 출입증이 없으면 1층에서 방문증을 끊어야 합니다. 방문증으로는 자신이 방문하겠다고 신고한 의원실이 있는 층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의원회관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미뤄 갔다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방문하기 전에는 의원실 호수를 먼저 확인한 다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제안과 의결권을 갖고 있고 조약 체결과 비준에 관한 동의권 등을 갖습니다. 둘째는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예산의 결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 방법과 세율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다양한 권한을 가집니다.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을 갖고 행정부를 통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특검 4국조에서의 국조가 바로 국정조사를 의미합니다. 이 밖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을 행사하고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법률에 정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출입하게 되면 국회 안에 다양한 부처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국회 안에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도와주는 다양한 부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자들이 주로 접촉하는 곳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처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법 제정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죠. 국가 정책 보고서와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법조사처에서 만든 자료는 기자가 정책 기사를 쓸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보고서가 많은데요. 국회 도서관에서 검색도 가능하고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취재에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제실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법의 목적과 내용을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와 함께 법제실에 보냅니다. 그럼 법제실이 이를 바탕으로 법의 초안을 법률안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셋째는 예산정책처입니다. 만들어진 법률안 중에서 비용이 드는 법안은 예산정책처를 거치게 됩니다. 법을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실행하기 위해선 예산,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비용 축에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 비용이 드는 법안은 가급적 그 비용을 추산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엔 미첨부 사유서로 가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번째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입법조사처, 법제실, 예산정책처를 통해 법률안과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의원은 이걸 국회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법률안과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여러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국회 취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상임위원회 취재입니다. 상임위원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분야별로 상설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주요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해 입법 및 행정부 감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7개 상임위 모두 중요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상임위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입니다.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여기서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을 뜻합니다.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과 이를 감시하고 관련법을 다룹니다. 운영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맡을 수 있는 겸임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이 하는 일을 감시하고 관련법의 재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법사위가 중요한 이유는 소관기관과 관련한 법률안뿐 아니라 국회의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재개정안의 체계와 형식, 자구 등을 검토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도 통과해야만 합니다. 법사위가 상임위의 상원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기재위입니다. 기재위는 국가재정, 경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 관한 업무와 법률안 심사를 맡습니다.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국가 예결산과 기금 등 재정, 외환정책,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 등 경제정책의 핵심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요. 300명의 의원 중 지역구 의원은 254명, 나머지 46명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은 몇 명일까요? 통상 한 명당 9명의 보좌진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입법도사처나 법제처 같은 부처에서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죠. 저같이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출입기자가 가장 많은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방송, 신문, 온라인 매체 등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현재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1년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취재가 수월해집니다. 우선 4월에 총선을 치렀던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6월에 개원을 했죠. 국회에서는 거의 매달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에는 1월과 7월을 제외한 매달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연다는 상시 국회 조항이 담겼습니다. 물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게 되면 법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는 마법과 같은 거라서 합의만 이뤄지면 안 될 것도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될 것도 안 되는 곳이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6월에 개원을 했고 7, 8월엔 임시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휴가철이 겹치다 보니까 이때 여름 휴가를 다녀오는 보좌진들도 있고요. 이때는 주로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도 본격화되거든요. 보좌진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각 정부 부처 등에 엄청나게 요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10월이 되면 국정감사도 슬슬 마무리되고 다음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되지요. 12월엔 예산과 결산을 마무리하고 각 의원실에선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의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정보고회도 기획합니다. 이듬해 1월엔 지역구 활동을 하며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요. 2월부터는 다시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5월에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따른 결산 심사를 준비합니다. 법안은 언제 발의하느냐고요? 법안 발의는 상시적으로 합니다.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도 필요에 따라 상시로 열립니다. 행정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회가 감시 활동을 벌이는 걸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입법권,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에 더해 국회가 갖는 고유한 권한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심의하는 거죠. 평소 임시국회가 열리는 달에 상임위와 본회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도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긴 하지만 규모와 깊이 면에선 국정감사를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임시국회에 열리는 상임위 업무보고는 하루나 이틀이 고작이고 법안, 예산 결산, 본회의 등이 병행되다 보니 행정부에 대한 감사에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때는 정기국회 중에 감사의 기간과 대상, 증인을 정하고 오직 행정부에 대한 감사만을 위해 국회에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그 깊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엔 상임위가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부처별로 연관된 수백 개 기관을 일제히 점검합니다.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1년 동안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을 하면서 비위나 비리가 있었는지,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했거나 정책에 실패가 있었는지, 수사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예산을 허투루 쓰진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잘못을 파헤치기도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에게나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나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수많은 특종이 바로 국정감사 시즌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회와 언론은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입법부와 언론이 힘을 합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내밀한 자료를 확보해 이들의 잘잘못을 따져 국민들에게 알리는 장이 펼쳐집니다. 그렇다고 기자들이 국회의원이 던져주는 정보를 받아쓰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과 국회가 서로 빌드업을 해나간다고 해야 할까요?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한 목표를 향해 각자 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 부처는 기자가 자료를 요구하면 잘 주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마지못해서라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현장을 누비죠. 실제 문제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체를 파악해냅니다. 국회에 세계로 오신 신입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회는 정말 매력적인 출입처입니다. 취재 기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고 싶은
거쳐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소위 말하는 민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곳이 또 이곳 국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에 관해 언급한 말씀을 소개해드리며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정치인은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함께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정치는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다. 정치 혐오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중심을 잘 잡고 좋은 기사 많이 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